안녕하세요. 가우데이터 기술팀 이정화입니다. 오늘 진행될 웨비나는 이미 배포된 EDM을 통해 안내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로 이유진 컨설턴트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그중 미군 FED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코비에 대해 중심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진행될 웨비나는 BIM 시작 단계를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 BIM 준비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이번 웨비나를 통해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BIM 트렌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웨비나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보낼 곳을 모두에게로 맞춰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발표를 마친 후 Q&A 시간에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으니 저희 다우데이터가 보다 더 좋은 콘텐츠로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유진 컨설턴트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해외 공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인 코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코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미 빔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빔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노력했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목차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를 알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BIM 동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나라에서는 공공 프로젝트 발주 시에 코비를 필수 제출 항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코비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언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영국의 BIM 시작과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부터 볼 건데요. 미국 조달청이라고 할 수 있는 GSA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모든 설계사의 설계 도면 제출 시에 IFC 파일을 필수 제출 항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NIBS에서는 2007년 12월에 내셔널 빔 스탠다드를 개발하고 보급을 했고요. 미국 건축가협회라고 할 수 있는 AIA는 2007년 첫 번째 지침을 발표했고 또 같은 해에 미 공병단은 공간 및 장비를 포함한 자산 정보와 시설 관리를 위한 코비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 뒤 국방부, 나사 등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도 IFC 기반의 BIM 모델을 납품 표준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NIBS는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빌딩 사이언시스의 약어로 미국 국립 건축연구소로서 건축의 국가 표준을 관리하는 미국의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2007년 12월 US 빔의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업데이트를 몇 차례 걸쳐 최근 2015년에 세 번째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NBIMS US의 버전별 발행물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에 누구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NBIMS US의 버전 2는 2012년 5월에 나왔는데요. 버전 2의 개정 방식이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V2의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었고요. 프로젝트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투표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 V3는 미국 및
세계 각지에 있는 건축 전문가로부터 40개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았고요. 프로젝트 위원회가 표준에 등록할 27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100페이지가 넘는 양의 표준 보고서의 형태가 지금 발행 중입니다. 이러한 제출물에는 코비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영국입니다. 2011년 5월에 영국 정부 최고 건설 고문인 폴 모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빔을 채택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뒤 바로 2011년 6월 영국 정부는 BIM 실무자 전략을 발표합니다.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건데요. 2011년 당시의 수준을 레벨 0으로 놓고 순차적인 계획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16년부터 영국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무조건 빔을 실행하도록 계획을 하는데요. 이때 중립 포맷인 IFC와 함께 코비 형식으로 빔 데이터가 함께 구성되도록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코비가 공공 교환 포맷으로 결정이 된 셈입니다. 앞서 나온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로드맵에서 UK BIM 성숙도 모형을 크게 4단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드나 청사진이 사용됐던 레벨 0부터 시작해서 레벨 3에서는 비로소 빔이 완전히 통합되고 표준화되고 원활한 상호 운용을 지원하는 단계까지 구분이 됩니다. 레벨 0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레벨 0에서는 협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성과품은 단지 종이 또는 전자 인쇄물 두 가지를 혼합해서 이루어지고요. 레벨 1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념 설계 작업을 위한 3D 모델과 법정 승인 문서 등의 각종 작성을 위한 2D의 혼합으로 구성을 합니다. 레벨 1의 목표는 프로젝트 팀의 모든 구성원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통 데이터 환경을 구성을 하고 적절한 정보 계층이 합의되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벨 2는 협업과 매니지먼트에 중점을 둡니다. 2016년부터 모든 공공공사가 레벨 2 수준의 빔을 적용할 것을 못 박았는데요. 프로젝트의 각 당사자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IFC 그리고 코비라는 형태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영국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목표를 설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벨 3는 빔이 완전히 통합되고 표준화되어서 원활한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고 소유자는 빔으로 자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코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의 소유주는 미군 51 공병대대였고요. 그리고 오산 공군 기지 내에 위치한 병원 시설물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공사 프로젝트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발주하는 FED 프로젝트였고요. 2018년인가 19년도에 트럼프가 다녀갔던 그 현장입니다. 평택이 맞고요, 원래는. 그런데 미군들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오산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설계가 다 끝나고 시공 시작 시점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컨스트럭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표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간섭 검토, 기록 모델링, 그리고 코비, MHS는 미 공병단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코비 중에서도 MHS가 붙는 거는 밀리터리 헬스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된 시공 공정 관리, 견적은 계약자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였고요. BIM 수행 프로세스를 3개의 챕터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시공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빔 데이터를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기록 모델링으로 나뉩니다. 정보 관리는 모델 구축과 시설물 검토로 구성이 되고 시공 지원은 시스템 설계, 간섭 관리,
공정 관리로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 파트는 기록 모델링과 코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RF 파일을 받아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각종 정보를 입력하게 됐습니다. 이 단계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월마다 리포트로 작성해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물 코비가 있습니다. 최종 산출물에는 원본 모델과 함께 반드시 IFC 파일과 코비가 제출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체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에 일부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공이 페이즈 1부터 4까지 4단계로 구분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페이즈 1의 신축 부분에 대한 일부 모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부터 출력하여 납품한 코비 시트, 마지막 단계까지 다 납품이 됐고요. 이것으로 이제 프로젝트 소개까지 코비의 시작부터 프로젝트까지 간단히 봤는데요. 이렇게 두 나라에서 코비의 시작과 현재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공공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비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정확히 코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비는 Construction Operation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의 준말입니다. 빔 데이터를 시설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IFC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교환 포맷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07년 미국 공병단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코비는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정보 교환 형식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과적인 전송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방형 빔을 지향하는 영국과 미국의 공공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코비는 기하학적 모델이 아닌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엑셀 파일과 같은 형태입니다. 주로 자산의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여러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다시 많은 열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공간이나 시설물에 대한 여러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코비시트에서 각각의 항목열은 의미 있는 4가지 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옐로우는 필수 확인 데이터, 살모는 다른 시트와 관련된 데이터, 바이올렛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가져온 데이터, 그레이는 필요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인 필드입니다. 또 각 항목의 제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순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나 이름을 바꾸는 순간 코비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스통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스통은 어떤 일정 용량의 고유한 태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존 또는 룸에 배치될 것입니다. 이때 룸은 존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존은 여러 층에 걸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 이 가스통의 제조사, 바코드, 시리얼 넘버, 보증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만약 코비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면 건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장비의 교체 시기를 예상하고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코비는 이렇듯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담게 됩니다. 이 정보들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넣지 않고 각 단계별로 적용하는 게 표준입니다. 초기 공간 설계 단계에서는 퍼실러티, 플로어, 스페이스, 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의합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타입, 코멘트,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시공 단계에서는 실제 결정되고 설치된 장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O&M 단계에서는 잡, 리소스, 스페어에 포함되는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체 사이트의 위치와 공간이 구획된 매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에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때 코비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는 꼭 필요한 공간이 배치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색 글씨로 표시된 내용은 특정 공간이나 설비 시설물이 아닌 공통사항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소유주는 건물에 대한 비용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코비 데이터는 공간의 기능성, 환경 조건, 마감재, 각 방의 가구 및 장비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실무진은 이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가 25%가량의 허용 오차가 발생해서 75%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시공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의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고요. 또 이 단계에서는 시공사 및 협력사 등에서 시설물을 완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는 시설물의 규격, 기능, 비용 등의 관점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은 85%에서 90%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운영 단계입니다. 이제 코비의 키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운영 및 세부 기능에 관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이때 코비는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약자로부터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각의 계약자는 잡, 리소스, 스페어에 대한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모델은 건물을 대표하고 있으며 실제 시설물과 100%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비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GSA 공식 사이트에서 코비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빗에서 코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토데스크 코비 익스텐션 for 레빗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GSA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GSA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오토데스크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보이실 텐데요. 각각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 맞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제 설치를 마치셨다면 코비 매개 변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는 코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는 코비의 매개 변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GSA에서 발주되는 일을 할 때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87개의 항목에 대해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되어야 하는지, 숫자 또는 텍스트로 입력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또 어떤 그룹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디자인 단계에서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장비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별 카탈로그 같은 것들입니다. 제조사의 자세한 정보와 가격, 상세 설명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인이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익스텐션 탭에서 설정을 시작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오토데스크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이런 탭이 생기실 텐데요. 첫 번째로 컨텍스트 탭에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메일이나 업무하시는 직장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은 채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컨텐츠를 입력하셨다면 이제 셋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국가와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는데요. 스페이스 탭에서는 룸 또는 스페이스를 지정하고 룸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할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비와 관련된 항목이 없고 스페이스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룸으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타입에 대한 설정입니다. 바로 여기에 타입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건물 내에 공통 장비 리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같은 A라는 유형의 책상이 10개가 배치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타입 탭에서는 A 유형에 대한 공통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나 규격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겠죠. 컴포넌트 탭에서는 전체 장비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장비가 어떤 룸에 배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설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하시고요. 어트리뷰트에서는 각 탭에 대한 모든 매개변수에 대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카테고리를 선별하실 수 있는데요. 굳이 전체를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된 카테고리만 체크를 하시고요. 또 사용된 카테고리 중에서도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어트리뷰트를 내보내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좌표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객체에 대한 위치 또는 룸이나 스페이스에 대한 경계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스케줄 탭입니다. 여기서는 일람표를 뽑아서 코비 매개변수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파라미터 매핑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매개변수를 코비 필드와 자동으로 매핑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Save and Close를 누르면 창이 닫히고 일람표가 뜹니다. 텅 빈 일람표죠. 놀라지 마시고 레빗에서 객체를 클릭해 보면 코비 매개변수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매개변수마다 카다로그나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서 스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텐션에서 셀렉트 창을 열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모델에서 사용된 그리고 코비로 출력할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고 크리에이트 스프레드시트를 실행해서 시트를 출력합니다. 이제 입력한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비의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 결과물을 빔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빔을 후퇴시키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코비의 모든 프로세스가 확실히 실행된다면 소유 시설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유지 관리를 위한 좋은 데이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비는 개방형 빔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코비 시트는 그리고 IFC, 코비 시트 그리고 IFC 파일과 함께 모든 정보와 형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코비 작업을 할 때 도움을 받았던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SA에서는 우리의 조달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미국 연방기관의 기본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코비 작업 가이드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토데스크 익스텐션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WBDG는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 건설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련된 건물 설계 안내서를 제공하고 코비의 작업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코비의 작업 샘플, 직접 레빗으로 된 작업 샘플과 함께 코비에 출력된 샘플을 이제 같이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MBS는 영국 왕립에서 승인하는 건축가 또는 관련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BIM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BIM의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서 유일하게 레빗 전용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설치해서 바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요. 이곳에서 받은 라이브러리는 코비의 매개변수를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NIBS는 미국 국립건축과학연구소로서 건축 표준을 만드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축 표준 가이드와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코비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하셔야 할 텐데요. 이렇게 몇 가지의 내용만 미리 열심히 공부하시고 파악하신다면 코비에 대해서 작업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코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